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큼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일했었던 재개발 지역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전까지 제보해드렸었던 그곳들과는 다른, 달리 말하면 외전쯤 되는 이야기예요. 폐병원 로비에 차려진 상황실을 기준으로 폐빌라, 폐공장, 폐상가, 폐아파트 단지가 넓게 퍼져 있는 C구역이 당시 제가 맡고 있던 구역이었고, 이미 위의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제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중심이 위치한 곳은 CCTV에 잡히지 않는 외곽 중의 외곽, 폐주택단지인데요. 예전에 보내드린 이야기 중에서도 이곳에서 어떤 미친놈들이 강령술이라는 미친 짓을 벌였다가 악마를 소환해서 제가 그 악마와 대면했던 엿같은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다만 이번엔 악마니 뭐니 그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날은 제가 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대 순번이었던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전국에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던 터라 그 형님이 출근길에 십중추돌 사고에 휘말려서 출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일당을 당장 입금해 줄 테니 미안하지만 근무를 대신 해달라는 말이었죠. 다른 날 같았으면 뭐까 하면서 그냥 퇴근했겠지만 그날은 딱히 약속도 없었고 여친도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서 퇴근해봐야 별다른 게 없으니 돈이나 더 벌지 하고 대뜸 그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바로 야간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시청하신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재개발 지역의 밤은 귀신이 나올까 무섭다기보단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노숙자들과 흉가 탐험을 하러 오는 벌레들의 향연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흉가 탐험을 하러 오는 벌레들과 흉가 방송을 한다고 오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해야 하는 위험순위 1위에 해당합니다. 무단 침입은 약과고 기물 파손과 고성방가가 기본 패시브거든요. 심지어 그런 인간들이 주로 찾는 곳이 CCTV에 안 들어오는 폐주택이라 저는 그날 계산상의 모든 손익을 포기하고 그놈들을 놀려먹는 데에 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새벽 2시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놈들을 놀려주러 싱글벙글 폐주택으로 향했죠. 확성기를 약함 단계로 잡아두고 탱탱볼과 플라스틱 접시와 어린이용 축구공을 미리 배치해두고 벽간 사이로 숨어다니면서 그놈들의 이동 경로를 전부 파악하던 도중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아마 당시 케이블의 흉가 방송인들 중에선 나름 네임드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분명했고 그 뒤로 촬영 장비를 챙긴 사람과 사짜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를 것 같은 무속인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정확하게 제가 파놓은 그 덫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어느 재개발 지역을 가더라도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니 허가받지 않은 무단 침입은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어느 정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자기네들 돈벌이인데다가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철판을 깔고 오죠. 매번 쫓아내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넌덜머리가 난 저는 그들의 혼을 쏙 빼놓을 작정으로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제가 덫을 쳐놨던 그 집의 안방에 구식 자개장이 아주 멀쩡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 숨어서 상황을 주시했죠. 진짜 여기서 너무 웃겼던 게 미리 대본을 써놓고 오는 건지 구구절절 그 집에 대한 사연을 설명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일가족이 어떻게 됐다니 하는 말을 진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늘어놓는데 괜히 케이블에서 돈 벌어먹는 게 아니구나라면서 감탄을 내뱉던 중에 그들의 발길이 작은 방 쪽으로 향하는 게 들려오자마자 자개장의 문을 아주 강하게 열고 나와서 후다닥 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탱탱볼 하나를 작은 방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멘트 치던 사람, 촬영하던 사람, 엑스트라 출연자, 무속인, 너나 할 것 없이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그 소리 뭐냐고 어디서 난 거냐고 횡설수설하면서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여기서 또 다른 웃음 포인트를 던지더라고요. 이 자개장 안에서 영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분명히 뭔가 공 같은 걸 던졌는데 아마 어린아이 같네요. 정말 입 밖으로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틀어막고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촬영을 잠깐 중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저는 아예 그냥 방바닥을 쿵 쿵 쿵 하면서 발로 찍으면서 나와서 약함으로 설정해놓은 확성기를 들고 정말 처참한 연기 실력을 총동원해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냈고 여기에서 활용점정으로 축구공을 열려진 현관문 밖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이래도 도망을 안 가? 라는 의도가 짙게 깔린 저의 최후의 일격에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빠 보였고요. 꽁지 빠지게 튀어나가는 놈들을 보면서 한 건 했다 하고 박장대소하고 있던 제 등 뒤로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지기 전까지 저는 분명 즐거웠거든요. 아직 안 나간 사람이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본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살면서 봤던 모든 여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예쁘다고 할 만한 그런 젊은 여자와 그 여자의 손을 맞잡고 우두커니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이 새끼 아까부터 뭐 하고 있냐? 라는 심히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은 정말 공포스러우면서도 저절로 송구스러운 마음가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은 할머님 한 분이 혼자 거주하시다가 퇴거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젊은 여자의 어린애가 마치 우리 집에서 뭐 하냐라는 황당함을 느끼게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외려 제가 황당한 거예요. 제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영가들과는 확실히 그 태도부터 달랐던 게 일단 저에 대한 악이나 적개심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얘 왜 뻘짓하고 있어? 이런 아이의 물음에 낸들 알겠니? 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 근거이자 확신이었거든요. 그렇게 짧지만 길게 느껴지던 그 침묵을 깬 건 여자 영가가 입을 열어 제게 말을 건 거였는데요. 아니 그냥 지나가던 길에 뭐 하나 싶어서 본 거예요. 혼자 웃으면서 즐거워하길래. 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받아쳤고요. 아, 네. 뭐 그냥 놀았어요. 갈 길 가셔도 돼요. 저의 대답에 그 여자와 아이는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대로 벽을 통과해서 사라졌고요. 재개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무수히 많았던 영가들과의 해프닝 중에서도 페빌라에 이어 가장 황당하면서도 신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단 야간에 마주쳤던 영가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악의를 한가득 가지고 덤벼드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는데 그들 모자는 뭐랄까 진짜 그냥 살면서도 마주쳐본 적 없는 웬 또라이 하나 봤네라는 어이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갈 길을 가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다르게 해석하면 죽은 사람들에게조차 미친놈, 또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런 비슷한 짓거리를 하지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자 같은 경우에야 그렇게 요야모야 넘어갔다 쳐도 다른 영가들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더라도 결코 남을 골려먹을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은큼팬더님의 이야기는 항상 무서움을 기본 패시브로 장착을 하고 보내주신 이야기를 대본화하고 영상화해서 편집을 하는 와중에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공포스러웠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정말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이야기 같네요. 뭔가 꽁트를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